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영어서입니다. 아침에 오후에 방송할 것이라고 예고한 내용인데 12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 정치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이 주요 골자예요. 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치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미국이 오르면 조금 오르는 그런 정도에 뭐 거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대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 상장기업 매출액이 반영이 되지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많아가지고 뭐 미국 GDP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 많아요. 3분기 성장률이 뭐 4.9%로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지만은 아마 기업 매출액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미국 밖에서 미국 기업들이 뭐 매출하고 뭐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 GDP에 포함을 안 되죠. 그렇지만 기업의 매출액은 미국 기업의 매출액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성장률보다도 기업 매출액은 더 좋을 거다. 당연히 영업 실적도 스프라이즈겠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성장률이 기대에 미흡해요. 연율로 이제 미국은 4.9% 3분기입니다. 한국은 연율로 2.4%인데 이것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뭐 성장률 우리보다 낮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중국 경제가 2021년부터 망가지면서 한국 성장률은 낮고 미국 성장률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높고 그런데 국내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미국 기업들도 탄탄하고 미국 실물 경제도 탄탄하다. 물론 미국도 한계 기업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미국도 뭐 최근에 들어와가 금리가 오르니까 부도 나는 기업들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탄탄하다. 그게 성장률에 반영되고 있다. 거의 뭐 3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거의 한국의 2배잖아요.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그 4.9%는 그야말로 초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이죠. 8월 말부터인지 뭐 그때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한때 돌파하지요. 그런 악재 때문에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3분기 뭐 미국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무력화됐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11월 4일 세미나 할 때도 주가가 7월 당시 고점을 형성할 때 그 당시 환경보다 지금 환경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난 7월 나스닥 100, 16,200원 뭐 자연스럽게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5,9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만 이제 더 오르면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다. 왜? 기업 실적이 지난 7월보다 훨씬 좋지요. 지난 7월은 2분기 실적을 반영하는데 2분기는 성장률이 뭐 2%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2분기보다 3분기가 2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장기업 영업실적도
더 좋아졌다 이분기보다. 그런 뭐 분석이 가능하니까 미국 주가가 지난번 7월 고점 돌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이 정도로 얘기해 줘도 다소는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오후에 방송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한국은 그 실적이 안 나오니까 자꾸 테마주 중심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정권 전문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속 2차전지 얘기하고 AI 관련 주식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니까 관련 기업이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품 논쟁이 심화되고 있죠. 일부 애널리스트는 우리 에코프로를 45만원대까지 얘기하고 적정 주가도 그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것을 1년 후 정도 되겠죠. 거의 15만원 안팎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은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물가 측면에서도 보면 미국 10월 물가는 3.2%인데 전문가들 예상은 3.3%예요. 그러니까 더 안정되고 있다. 물가에 근원 물가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 뺀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크거든요. 식품 가격 같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지, 그죠? 장마철에는 식품 가격 많이 오르고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근원 물가 산출에는 안 넣었는데 미국도 안 넣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가중치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주거비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주거비가 전체 가중치의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를 들어 주거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0으로 보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중치가 33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비만 안정되면 근원 물가가 안정되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예요.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10년물 금리가 한때 11월 초죠. 5.0%로 돌파를 했다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마 그때도 이런 물가 안정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통계청에서 재경부에 보고를 해요. 물가 동향을.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 당국이 즉 통계청이 아마 미국 재무부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10일 초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부 장관이 그때 미국 금리 상승 너무 과하다. 또 미국 정부가 국채 물량도 조절하겠다라고 한 이유도 타이밍까지 잘 맞춰 가지고 기자회견을 앨런 재무부장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앨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관련 발언을 했는데 시적절했다, 절묘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세미나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원래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는 있을 거고 지난 7월 고점은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물가 전년 대비로는 문제 없을 거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가 높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건 맞지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점점 안정될 거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걸 중시 여기니까요. 그래서 뭐 연말 미국 주가 지수는 7월 뭐 어떻게 보면 그때가 사상 최고치인데 나스닥 100 기준으로 뭐 그것은 돌파할 거다라고 한 이유이기도 해요. 또 미국은 실물 경제도 탄탄하고 또 물가까지 이제 안정되면 국제 유동성이 미국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을 이동을 해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소극적이죠. 15일 날은 미국 증시가 오르고 우리 환율이 이제 좀 좋아지니까 환차익을 기대하는, 또 우리도 환율만 좋아지면 물가 좀 안정되지요. 또 한국의 금리도 좀 안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미국의 덕택에 뭐 한국 증시가 뭐 올라가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환경이 다르다. 그 다음에 한국 증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테마주에 올인하죠. 지난 2, 3년간 계속 테마주예요. 그런데 미국은 뭐 증권시장 이해관계자도 또 전문가들도 뭐 매출액, 그러니까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실적하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 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고 ETF, 즉 펀드지요. 펀드 중심 투자를 해요. 근데 한국은 단타하고 개미들이 개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테마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안 받쳐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돈이 다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70한 5만원, 150만원 같은 것이, 그죠? 올라도 반토막인데 미국은 거의 뭐 7월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엔비디아도 그게 근접하고 있고, 제가 한번 방송은 못 했지만은 방송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에 가깝고요. 반도체 설계 회사지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도 뭐 최근에 와서 많이 오르는 것도 AI 관련 설계 그 반도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회사도 영업 실적이 탄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다르기 때문에 앞 시간에도 미국과 일본 증시에 투자를 제가 가능한 하도록 유도하고, 한국 증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뭐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미국, 일본 중심으로 투자하라 라는 얘기를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철강 쪽은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자료를 보면 브라질, 호주에서 철강석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철강 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철강 업체 재고 평가가 좋게 나오죠. 그리고 영업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철강관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나머지 철강 회사들 몇 개 있으니까 뭐 그런 쪽은 괜찮을 것 같고, 뭐 한국의 정시도 미국 정시가 탄탄하면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미국 정시가 내릴 때 한국은 더 많이 내리겠지만은 미국 정시가 오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을 한다고 보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뭐 금리와 연동돼 있으니까, 또 실적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뭐 부채비율이 낮고 실적도 좋으면서 저평가된 주식 많거든요. 그런 주식 쪽으로 가면 연말 배당 투자와 함께 내년 3월까지는 그런 주식들은 뭐 미국 주가가 상승 내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고공행진한다면
우리나라 저평가된 주식 많으니까 그런 주식은 한국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미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는 안 봤을 테니까 어떤 미국 증시가 뭐 승승장구하거나 고공행진을 하는 한 한국 증시도 뭐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건데 지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뭐 2차전지라든지 AI 관련 주식에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저평가된 주식 중심으로 연말 배당 투자 12월부터 주로 일어나지요. 그때부터는 저평가된 주식이 배당이라는 그 시기를 그 계기로 좀 차별화되는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